만약 여러분이 물건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기분이 든다면, 물건을 위해 집세를 내는 기분이 든다면, 이제는 필요 없는 물건과 이별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가려내다 보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스트라 하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요? 10분도 채 안 돼서 갖고 있는 물건을 셀 수 있고, 여행도 20분 안에 떠날 수 있으며, 1시간도 되지 않는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전 재산은 가방 하나 라고 작가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최소한의 삶을 살고 있는 박건우 작가의 나는 미니멀 유목민입니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인 박건우 작가는 여행 인솔자로 일하면서 유튜브 미니멀 유목민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가님을 TV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는 거주하는 집도 없이 가방 하나로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흥미로웠어요. 전에 읽었었던 그 다른 미니멀리스트들과도 차별되는 것이 바로 그 점이었던 것 같아요. 전 재산 가방 하나.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바로 책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팬이 되어 응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방법까지 있어서 저처럼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좋은 가이드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럼 본문 일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내 노후 대비다. 미니멀리즘, 필요 최소주의에 걸맞은 외래어. 나는 미니멀리즘을 삶 전체에 접목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다. 물건도 인간관계도 경제활동도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는다. 그 덕에 생이 한 번 찾아올까 싶었던 이상적인 삶이 제 발로 찾아왔다. 보통 삶의 터전에는 없어도 그만인 물건과 있어도 안 쓰는 물건이 가득하다. 수입의 일부는 없어도 그만인 물건을 사는 데 쓰고 또 일부는 물건을 수납, 유지하는 물건을 사는 데 쓴다. 필요 최소주의 미니멀리즘은 이런 소비를 멀리하고 충동 소비 욕구를 억제한다. 당장 없으면 곤란한 물건만 소비 피라미드의 상단에 둔다. 미니멀리스트가 충동 구매를 했다면 단지 구매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지 즉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니멀리스트는 자신의 소비를 전자회로처럼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이 자유를 누리고도 굶지 않는 방법이다. 단, 나만의 필요 최소주의 한계를 알려면 정말 많이 비워봐야 한다. 대개는 며칠 몇 달을 비워도 물건이 차고 넘치니 과감히 비워도 된다. 처분하는 괴로움에 익숙해지면 곁에 두어야 할 물건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의외로 비우는 일을 견디는 것이 늘 독하지는 않다. 끝까지 가지 않아도 달콤한 선물이 생긴다. 그건 바로 자존감 상승이다. 자수성가의 성공신화나 역대 명언, 고대 철학, 종교 경전으로도 부족했던 자존감이 단지 물건을 비웠을 뿐인데 올라간다. 공간 안에서 물건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가 강조되는 단순한 원리이다. 미니멀리스트, 그들의 언행에는 공통적인 확신이 있다. 물건을 줄인다고 해서 공황장애, 우울증, 주의력 결핍 등이 없어지진 않지만 애정결핍, 시기심, 열등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존감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다. 성인이 되면 내 물건을 고르는 기준이 더 불확실하다. 성공을 포장하고 박탈감을 부추기는 마케팅과 곧 꺼질 거품 같은 유행이 개인의 성향을 마비시켜서 그렇다.
미니멀리즘은 이러한 마비를 푸는 해독 역할을 한다. 즉, 태어날 때처럼 순수한 나로 돌아오는 여정이다. 이 여정에는 학력이나 재력, 명예도 영향력이 없다. 주식처럼 놓쳐버린 전성기 또한 없다. 미니멀리즘은 시작부터가 눈부신 전성기다. 미니멀리스트는 기준이 철벽같이 확고하고 기준대로만 지출하므로 자본주의가 놓은 소비 패턴에 덫에 걸려들지 않는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감당하지 못할 지출을 저지르고 메우는 악순환이 없어졌다. 실로 여유 그 자체다. 적당한 경제 활동을 해나가는 이상 어지간한 핑계로도 돈이 없을 수 없다. 혹자는 말한다. 여유를 즐기지 말고 노후를 대비하지? 나는 이렇게 답한다. 인간사 노후 대비의 정답이 있던가? 정답이 있다면 다들 왜 방황하고 후회하지? 그리고 이런 말로 논쟁을 맺는다. 내가 나를 믿는 것이 내 노후 대비다. 내가 미니멀리즘을 전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평화와 환경보호다. 아날로그 시대의 막바지에 태어나는 바람에 자연과 친숙해질 기회도 적고 이제는 자연을 벗삼아 밤새 즐기고 싶어도 돈 없이는 접근조차 어렵다. 지금 세대는 경험할 수 없게 된 과거와 현재의 어떤 모습은 경제 원리에 따라 파괴해야 하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다. 가축이 전염병에 걸리면 산채로 묻고 숨차게 뛰놀 아이들이 마스크를 한 채로 노는 건 효율성만으로 합리화하기에는 어딘지 씁쓸한 희생이다. 나는 이러한 세상의 장기적 호전과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미니멀리즘에 걸었다. 그래서 오늘도 카메라 렌즈를 주시한다. 머리를 질끈 묶고 아무리 들어도 적응이 안 되는 음성으로 말한다. 미니멀하기. 책임을 다해 매듭 짓는 소유도 미니멀리즘이다. 얼마 전 처가 옆 마을 타키초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혼자가 된 재즈 할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소식이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한다. 나도 아내와 함께 만나 뵈었던 분이라 작별 인사라도 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다. 처음 재즈 할아버지를 만난 건 앞서 나온 친구 앤의 소개였다. 앤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가자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따라갔는데 그 친구가 80대 어르신인 건 몰랐다. 소문으로만 듣던 재즈 할아버지와의 첫 만남이었다. 할아버지 집에 들어서는 순간 왜 재즈라는 명칭이 붙었는지 알 수 있었다. 노견과 함께 살던 2층 고택은 현관 분위기부터 범상치 않더니 집안 곳곳이 재즈 레코드 진열장으로 가득했다. 이 모든 걸 한 사람이 수집했다고 하기엔 예사로운 양이 아니었다. 2층 음악 감상실 문을 열었을 때는 타임머신을 타고 최소 반세기 전으로 돌아간 착각이 들었다. 파이프 담배에 그을린 것 말고는 축음기 상태마저 완벽했다. 과장 하나 안 보태고 현판만 달면 재즈 박물관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다. 그렇게 주인의 애정이 듬뿍 담긴 고택은 애석하게도 레코드 바늘이 멈춘 채 비어있는 상태다. 재즈 할아버지는 굳어가는 몸으로 병원에 누워 계시고 입원 바로 직전 노견이 숨졌다. 주변 사람들은 이 시차를 반려견의 배려라고 말한다. 애는 재즈 할아버지에게 작별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늙은이가 입이 살아있을 때 전화했다며 농을 하셨다고 한다. 생을 바쳐 수집한 물건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지고 가져가 줄 사람을 찾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 표현이 의아하다가 곧바로 이해했다. 가져가 줄 사람이란 양수인이 아닌 수거인을 뜻하는 것이었고 값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을. 앤도 나도 아내도 서로 다른 뜻의 아깝다라는 반응이 앞서다가 그 다음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들을 소유하는 동안 행복했어. 이 짧은 문장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소유와 행복을 연관해 보지 않았다. 오히려 적게 소유할수록 자유롭고 그것이 또 다른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믿어왔다. 나의 미니멀리즘은 주관적인 경험이 압도적이면서도 퍽 객관성을 띈 것처럼 말해왔다. 그런데 소유해서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돌연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행복을 줄이라고 말했던 건 아닌지, 떳떳한 소유를 부정해왔던 건 아닌지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우연히 독자님을 마주치면 대개는 반가워하는데 갑자기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지 못했다며 자기 변호를 하는 분도 있다. 확률로 치면 10%는 되는 것 같다. 북 콘서트를 했을 때도 자기 변호를 하는 독자가 비슷한 정도로 있었다. 공통적으로는 나에게 혼날 것을 걱정하셨는지 먼저 과소유를 자백하고 반성한다. 신기한 건 나는 혼낼 생각도 없고 그런 대화를 끌어낸 것도 아니라는 거다. 그런데도 마치 고해성사하듯 고백하고 반성하는 분들을 마주할 때면 괜스레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그저 소유를 줄였더니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건 자의식이 지나쳐 혼자 질주했다는 건 아닐까? 오히려 뉘우쳐야 할 건 나였을지 모른다. 나는 속으로만 인정하고 있던 말 한 가지를 한 번도 꺼내지 않고 지내왔다. 매번 필요 최소주의라는 차가운 표현만 미니멀리즘이라고 말해왔다면 이제는 따스한 속말을 꼭 덧붙이고 싶다. 책임을 다해 매듭 짓는 소유 역시 미니멀리즘이다. 그리고 미니멀리스트는 뭐든 다 버리는 사람이 아니다. 네, 본문 일부 낭독해 드렸습니다. 작가님처럼 가방 하나로 생활하는 건 저에겐 어려운 일이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정리하는 건 뭔가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삶이라는 건 작가님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환경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왠지 저는 더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이 있는 분과 아닌 분 모두에게 조금은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박건우의 나는 미니멀 유목민입니다를 소개하며 책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들려주는 책 바림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